데스매치 투표 몰표 받았던 이진아가 김미나와 충주맨에게 서운해합니다. 이진아에게 한마디 하려는 김미나를 서출구가 막죠. 김미나는 진심으로 이진아를 싫어하는 듯합니다. 이진아의 우군인 김경란이 탈락했고 충주맨은 자신과 더 친밀하기에 김미나는 이진아와 굳이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김미나 입장에서는 이진아를 맴돌게 만들어 저택팀의 고기 방패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번 게임은 세븐노트입니다. 낙원팀 이면서는 낙폴리 마피아가 돼버렸군요. 웃긴 건 3시간 넘는 영상임에도 방송 끝날 때까지 이면서가 왜 저랬는지 설명이 없었죠. 이면서를 타 방송에서 본 시청자라면 멀티페르소나를 즐기는 걸 알기에 그러려니 했겠지만 이면서를 모르는 시청자는 어리둥절하며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둥절할 것을 상상하는 게 틈새 재미 포인트죠. 최혜선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는 홍진호 연합은 대표자가 모든 정보를 독점해 작전 지시하는 총사령관 작전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장동민은 게임의 중요한 캐스팅 보트인 저택팀을 포섭하려 합니다. 홍진호 연합도 저택팀을 포섭하러 왔지만 왠지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장동민은 저택팀이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반면 낙원팀은 질 자신 없고 한자리 있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만 표출했죠. 이 게임은 코인의 역할이 크기에 아군 포섭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허나 홍진호 연합은 포섭 방법에 에너지를 쏟지 않은 느낌이죠. 협상가로 스티브의 빠니보틀 조합보다 이면서 빠니보틀 홍진호 조합이 나아 보입니다. 이면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빠니보틀이 분위기 잡고 홍진호가 신뢰주며 쐐기 박았다면 전체적인 게임 흐름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군요. 사실 스티브에는 초기에 호감 사기 어렵고 오래 볼수록 생각보다 괜찮은 형 같은 느낌이라 지금 협상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싶군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립으로 남으면 어떠냐는 서출구의 질문에 장동민은 너무 병신처럼 보이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병신 워딩에 충주맨이 빡쳤습니다. 근데 대상에게 병신이라 한 게 아니고 작전을 병신이라 한 것이기에 충주맨이 과하게 화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저택팀의 플레이가 좋지 않았고 야미야미 작전도 망하다 보니 게임 플레이를 욕하는 것에 발작 포인트가 생겼을지도 모르겠군요. 결국 충주맨은 장동민 연합과 홍진호 연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회색지대에 남기로 합니다. 충주맨을 혼자 두기 찜찜한 서출구와 갈팡질팡하는 이진아도 회색지대에 남고 유리사와 김미나는 장동민 연합에 붙었죠. 카드 선택하러 투표룸에 입장한 홍진호는 카드에 과자 기름을 묻혀도 아무 제재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장동민에게 쫄아버린 이진아는 어느새 장동민 연합에 합류했습니다. 이진아 신용조회 중인 장동민은 첫 번째 베팅칩 사용을 권유합니다. 자본주의자 이진아가 많이 놀랐나 보군요. 최혜선은 장동민 연합이 카드에 손톱으로 표시한 걸 발견했습니다. 표시해도 되는지 몰랐던 빠니보틀에게 홍진호는 피해 게임은 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알려주죠. 장동민 연합의 위장용 손톱 자국에 속은 스티브에는 라샵에 뮤트를 걸었고 1라운드는 페이크를 성공시킨 장동민과 허성범이 앞서 나갑니다. 1라운드가 밀리자 홍진호는 총사령관 작전에 아쉬워합니다. 총사령관 작전의 장점은 스파이를 차단할 수 있으나 단점은 게임 결과가 좋지 않을 시 구성원의 불만으로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 균열이 발생할 수 있죠. 두 번의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카드를 새로 뽑기에 장동민 연합은 시작하자마자 같은 카드 뽑기 작전을 세웁니다. 한편 회색지대 충주맨은 카드를 변화시키는 게 룰 위반이라 생각하는군요. 마찬가지로 스티브에도 룰에 불만이 있습니다. 2라운드는 장동민 연합의 작전을 간파한 홍진호 덕에 홍진호 연합은 선두 그룹과 2점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3라운드 시작 전 작전대로 빠르게 투표룸 앞에 온 장동민 연합. 근데 충주맨이 달려와 먼저 카드를 뽑습니다. 충주 패스의 벅찬 감동을 재현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던 거였군요. 충주맨은 카드를 뽑은 뒤 딜러에게 전완근으로 플러팅하며 모든 카드를 꾸깃꾸깃 해버립니다. 역시 충주맨은 잠잠하다 싶을 때마다
게임 재밌게 만들어주는군요. 카드 꼬라지를 본 장동민이 빡쳤습니다. 예능감 걷어낸 100% 빡친 장동민은 습격의 날과 지금 두 번째 보는군요. 장동민은 데스노트에 중주맨을 예약하고 훗날을 기약합니다. 마침내 카드를 찾은 장동민은 표식 새기기도 성공했습니다. 활약상을 늘어놓는 흑화된 중주맨, 오동통한 다크서클 덕에 마치 저승세계 공무원 같군요. 이 정도 흑화면 제2의 잼버리도 추진 가능하겠군요. 스티브에는 카드에 영역 표시 가능한 룰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홍진호는 PE게임 룰을 옹호합니다. 1화 헛소리뷰에서 말한 것처럼 PE게임 규칙은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해도 된다는 네거티브 규제죠. 덕분에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져 변수와 반전으로 도파민 파티가 가능해지죠. 허성범이 회색지대 서출구를 포섭하려 하자 서출구는 악어랑 같이 하기 싫다며 거절합니다. 서출구는 첫 번째 게임을 악어와 같이 했고 데스매치로 금방 저택을 떠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악어를 굉장히 싫어하는군요. 허성범의 고자질을 들은 악어도 빡쳤군요. 서바이벌 게임에서 시청자가 기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정치질이죠. 사실 서출구는 다른 서바이벌 방송에서 재밌는 정치질을 보여준 적 있는데 악어의 정치질은 싫어하는군요. 근데 악어는 자신이 정치질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악어 정치질을 인지하는 거 보면 티가 많이 나나 봅니다. 정치질을 잘한다는 건 내가 의도한 바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티가 안 나게 정치질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새로운 현관으로 재미 포인트가 생겼군요. 난데없이 유리사는 홍진호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오늘 칼퇴하겠다고 장동민과 같이 게임하기 싫다며 즙을 짜기 시작하죠. 스파이로 몰린다고 억울해하는데 사실 스파이가 아닐 때도 스파이스러운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나저나 유리사는 상징이 칼이면 어떡하냐고 말했었나 보군요. 스윗해진 홍진호는 토닥토닥하며 공감을 시전해주죠. 이중 스파이 가능성을 제기하는 스티브에게 홍진호는 100% 아니라며 확신합니다. 그 와중에 이런 페이크 눈물이 아니라며 뒤에 있는 최혜선을 저격하는군요. 여자의 눈물을 한 번은 믿어준다는 홍진호가 최혜선이 눈물은 불신하는군요. 40대 장동민은 성장했습니다. 인간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죠. 더 지니어스 인터뷰 때도 20대의 장동민과 30대의 장동민을 비교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동민의 인터뷰가 세월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군요. 풀이 선언한 유리사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동민 연합 카드를 전부 알려주죠. 같은 카드만 고르는 장동민 연합과 달리 홍진호 연합은 모든 카드를 알아봤기에 원하는 카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1라운드에서 했다면 게임을 주도하는 플레이가 가능했을지도 모르겠군요. 이런저런 플레이 끝에 6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카드 선택이기에 6라운드 종료 후 모두 카드 선택하러 달려갔어야 합니다. 같은 팀끼리 원하는 카드를 뽑은 뒤 완전히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카드를 망쳐놓는 게 합리적이었죠. 홍진호 연합은 점수가 높은 홍진호, 스티브의 서출구, 유리사 위주로 게임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뮤트가 한 라운드당 한 개로 알았던 장동민 연합은 7라운드 뮤트가 3개인 걸 보고 놀랐죠. 미리 알았던 홍진호 연합은 중요한 타이밍에 쓰려고 아끼고 있었군요. 이 룰을 장동민 연합이 미리 인지했다면 훨씬 다채로운 플레이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군요. 이 때문에 배팅에서는 조변경과 뮤트, 코인 비율수 싸움만 나와 극적인 장면이 많이 안 나왔죠. 8라운드 결과 최종 순위 1등은 허성범입니다. 허성범은 탈락 면제 플레이어로 유리사를 지목했습니다. 알고 보니 유리사는 장동민 연합의 스파이가 맞았죠. PE게임 메인 티저 영상에서 스파이로 몰려 억울하다며 유리사가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손 떠는 부분을 클로즈업 하길래 상황과 편집의 부조화 때문에 좀 이상했었죠. 오킹의 TT손 느낌이라 스파이로 몰려 억울한 척하는 스파이 연기가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부하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유리사와 기운 빠진 장동민의 빌드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 이거 연기 아니었구나 하며 봤는데 결국 연기였죠.
그래서 허성범이 탈락 면제로 유리사를 지목했을 때 네가 짊어져야 될 짐이 굉장히 크게 올 거야라는 장동민의 말이 기억나. 낙원팀이 최혜선을 계속 의심하게 만든 것처럼 유리사도 똑같이 만들려는 계략인가 싶었죠. 참 시청자들 현혹시키어 제작진이 핏똥 싸며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는군요. 근데 이면서와 빠니보틀은 장동민 연합을 지목할 가능성이 컸기에 유리사의 정체를 계속 숨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팀을 새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도 허성범에게 있죠. 유리사를 무한 신뢰했던 홍진호에게 스티브에는 장난식으로 버럭합니다. 허나 배신감에 빡쳐있던 홍진호는 강하게 맞받아칩니다. 현타로 폭풍 자괴감 겪는 홍진호의 감정적 대응에 스티브에는 놀란 듯 보이는군요. 사실 스티브에는 최혜선을 의심한 것처럼 유리사를 계속 의심했습니다. 유리사가 카드를 이상하게 선택한 것을 말했음에도 홍진호는 반응이 없었나 봅니다. 홍진호 연합이 유리사를 받아들인 이유로는 유리사를 면담한 홍진호의 무한 신뢰가 컸습니다. 팀의 큰 비중인 홍진호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팀원들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은 느낌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여자의 눈물을 한 번은 믿는다는 홍진호의 신념은 깨질 수도 있겠군요. 이면서와 빠니보틀은 데스매치로 각각 장동민과 김미나를 지목했고 본보기 참교육이 필요했던 장동민은 자진해 자신을 찍으라 말했고 투표 결과 장동민이 뽑혔죠. 스티브에는 자신을 배신한 저택팀에게 적개심이 커 보였는데 돈을 다 태우면서까지 장동민을 지목한 걸 보면 배신한 김미나를 향한 분노보다 원하는 대로 게임이 흘러가지 않게 만드는 장동민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군요. 데스매치는 수리 고수가 유리해 보이는 히든코드입니다. 리뷰할 만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장동민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승리했죠. 40대 중반임에도 두뇌는 현역이군요. 그나저나 9화까지 나왔는데도 18명 중 5명만 탈락한 걸 보면 조만간 비중 큰 사람이 탈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군요. 이상 PGame3 9화 헛소리 뷰였습니다.